임신 5개월에 리어카 끌다 쓰러졌다. 서울의 빌딩 앞에 서 있다. 내 이름이 새겨진 이 건물 앞에 고개를 들어 꼭대기를 바라본다. 목이 아플 정도로 높다. 이렇게 높은 건물이 내 것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손바닥을 펴본다. 주름이 깊게 패인 이 손. 69회를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거친 손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한다.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지고 씻고 나르고 팔았는지. 이 손이 없었다면 저 빌딩도 없었을 것이다. 바람이 분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친다. 눈을 감자 기억들이 밀려온다.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1971년 16살 봄이었다. 충북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가난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지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6남매 중 넷째였던 나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었다. 서울 가면 돈 벌 수 있다던데. 언니는 이미 서울에 가 있었다.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돈을 보냈다.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은 쌀을 샀다. 나도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강해야 했다. 기차에 올랐다. 작은 보따리 하나가 내 전부였다. 옷 몇 벌과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 기차는 덜컹거리며 서울로 향했다. 창밖으로 산과 들이 지나갔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았다. 큰 건물들, 자동차들, 시끄러운 소리들,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다. 작은 내 몸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떠밀렸다. 언니가 마중 나와 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너 진짜 왔구나. 서울이 만만한 데가 아니야. 각오해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언니가 소개해준 곳은 작은 식당이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어리긴 하지만 일은 할 수 있겠지.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돼. 밥은 먹여주고 한 달에 2,000원 줄게. 2,000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랐지만 나는 좋았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닦았다. 손님이 오면 물을 따라주고 상을 차렸다. 설거지가 가장 힘들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그릇들. 겨울에는 찬물에 손을 담가 손이 트고 갈라졌다. 피가 나기도 했지만 울지 않았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밤 11시가 되어 일이 끝나 식당 뒤편 작은 방에서 잤다. 다른 여자 종업원 2명과 함께.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잊을 수 없다. 주인 아주머니가 건넨 2,000원. 손에 쥔 그 돈이 너무 소중했다. 나는 1,000원을 집에 보냈다. 나머지 1,000원으로 아끼고 아껴 한 달을 살았다. 그렇게 2년을 일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더 많은 돈을 벌어 가족들을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18살이 되던 해 나는 식당을 그만두고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고 과일을 파는 일을 시작했다.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떼다가 골목골목을 다니며 파는 일이었다. 할 수 있어. 나는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리어카를 끌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과일을 가득 실은 리어카는 무거웠다. 작은 내 체구로 그걸 끌고 서울거리를 다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갔다. 사과, 배, 감귤, 철마다 제철 과일을 떼와 흥정하는 법을 배웠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법을 익혔다. 아저씨들은 어린 나를 무시했지만 나는 굽히지 않았다. 똑똑히 따지고 계산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았다. 과일 사세요. 목이 터져라 외쳤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어떤 이들은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하지만 익숙해졌다. 부끄러움을 이겨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리어카를 끌었다.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다. 겨울에는 손발이 얼어붙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하루라도 쉬면 그날 벌 돈이 없었다. 쉴 수 없었다. 손님들과 정이 들었다. 단골이 생겼다. 할머니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셨다. 어린 것이 고생이 많네. 이거 덤으로 하나 더 줘라. 아니에요. 가격대로 받아야죠. 나는 좋은 물건을 팔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더 많은 단골이 생겼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저 작은 아가씨 과일은 믿을 수 있어 하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다. 리어카를 끌며 3년을 보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하며 집에도 보냈다. 어머니는 전화로 말씀하셨다. 우리 딸 고생이 많다. 건강만 해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잘 있어요. 목소리는 밝게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났다. 외로웠다. 힘들었다. 하지만 울고 나면 또 일어났다. 다시 리어카를 끌었다. 21살이 되던 해 나는 새로운 도전을 했다. 고향의 특산물인 옥수수를 서울에서 팔기로 한 것이다. 여름이 되자 고향에서 옥수수가 올라왔다. 달고 찰진 옥수수들. 나는 시장에서 큰 솥을 빌려 옥수수를 삶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달콤한 냄새가 퍼졌다. 길거리에 자리를 잡았다. 번화가 모퉁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처음에는 팔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지나치기만 했다. 나는 더 크게 외쳤다. 맛있는 옥수수요. 고향에서 온 찰옥수수. 시식을 권했다. 하나 맛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맛을 봤다. 진짜 맛있네. 하나 주세요. 장사가 되기 시작했다. 하루에 몇십 개씩 팔리니 돈이 됐다. 리어카 장사보다 더 많이 벌었다. 나는 신이 나 더 열심히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옥수수를 삶아 장사를 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단속반이 왔다.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 허가 없잖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몰랐다고? 짐 싸서 가. 안 가면 다 압수한다. 나는 급히 짐을 쌌다. 옥수수가 든 통, 솥, 리어카. 서둘러 자리를 옮겼다. 다른 곳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거기서도 쫓겨났다. 또 다른 곳으로 갔다. 쫓기고 쫓겼다. 어느 날은 옥수수를 다 압수당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이 났다. 집에 돌아와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세상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또 일어났다. 옥수수를 삶았다. 다시 리어카를 끌고 나갔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돈을 버는 방법이었으니까. 단속을 피하는 법을 배웠다. 단속반이 오는 시간을 파악했고 재빨리 자리를 옮기는 기술을 익혔다. 다른 장사꾼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오늘 저쪽에 단속 나왔대. 조심해. 서로를 도우며 그렇게 버텼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22살이 되던 해 큰 사건이 있었다.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돈을 세고 있었다. 그날 번 돈이 꽤 많았다. 5만 원 정도. 한 달치 방세와 생활비를 합친 돈이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옥수수 하나를 사며 10,000원짜리를 냈다. 나는 거스름 돈을 주려고 돈을 꺼냈다. 그 순간 남자가 내 손을 쳤다. 돈이 바닥에 흩어졌다. 남자는 재빨리 돈을 집어들고 도망갔다. 도둑이야. 저 사람 도둑이야. 나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은 건 몇천 원뿐이었다. 경찰서에 갔다. 신고했다. 경찰관은 무심하게 말했다. 찾기 힘들 거예요. 그냥 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운 없었다고? 나는 화가 났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길거리 장사꾼일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또 울었다. 억울했다. 세상이 불공평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항상 당하기만 하는가? 하지만 다음 날 나는 또 일어났다. 옥수수를 삶고 리어카를 끌었다. 돈을 다시 벌기 시작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23살에 결혼했다. 남편은 동네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26살의 젊은 남자. 잘생기고 말도 잘했다. 나에게 친절했다. 나는 그가 좋았다. 나랑 결혼하자. 내가 잘해줄게. 그의 말을 믿었지만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모였다. 하지만 행복했다. 이제 나도 가정이 생긴 것이다.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은 일을 자주 바꿔 공장에 들어갔다가 그만뒀다. 건설 현장에 나갔다가 또 그만뒀다. 맞지 않아.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핑계가 많았다. 결국 내가 돈을 벌어야 했다. 나는 계속 새벽부터 밤까지 옥수수 장사를 했다. 남편은 집에 있었다. 언제나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당신, 일 좀 해요. 나 혼자 힘들어요. 알았어. 찾아볼게. 하지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뿐인데,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왜 남편은 나를 창피하게 여기는가? 더 힘든 일이 찾아왔다. 임신이었다. 너무 기뻤다. 드디어 아이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배가 불러와도 리어카를 끌었고 무거운 솥을 들었다. 내가 쉬면 돈이 없었다. 남편은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임신 5개월째. 리어카를 끌다가 넘어졌다.
병원으로 급히 갔지만 늦었다. 아이를 잃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내가 무리했기 때문에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남편은 병문안도 한 번 왔다가 금방 가버렸다. 미안해. 할 말이 없네. 그게 전부였다. 퇴원하고 며칠 후 나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일해야 했다. 병원비를 갚아야 했으니까 그 후로도 2번 더 유산했다. 매번 같은 이유였다.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몸을 혹사했기 때문에. 3번째 유산 후 나는 절망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이러다간 정말 아이 갖기 힘들어요. 몸을 좀 쉬세요.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다. 왜 나는 아이 하나 제대로 가질 수 없는가? 왜 이렇게 가혹한가? 20대 중후반 가장 힘든 시기였다. 남편은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장사를 창피해 했다. 친구들을 만나면 나를 숨겼다. 어느 날 남편의 친구들을 우연히 만났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형이 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 나는 부끄러워 화가 났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따졌다. 왜 거짓말해요? 내가 부끄러워요. 당신이 뭐가 대단하다고. 길바닥에서 옥수수나 팔면서.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나를 위해 해준 말이 하나도 없었다. 격려도 감사도 없었다. 오직 무시와 멸시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혼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나는 가족을 만들고 싶었으니. 그래서 참았다. 남편을 보살폈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했다.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밤늦게 돌아와 집안일을 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이 시간도 지나갈 것이다. 스스로에게 매일 하는 그 말이 나를 지탱했다. 장사는 점점 커졌다. 옥수수만이 아니라 고구마, 감자, 여러 가지를 팔았다. 단골이 많아졌다. 사람들이 나를 찾았다. 돈이 조금씩 모였다.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아껴 저축했다. 언젠가는 내 가게를 갖겠다는 꿈이 있었다. 32살이 되던 해 다시 임신했다. 이번에는 조심했다. 병원 선생님 말씀을 듣고 무리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완전히 쉴 수는 없었다. 일을 줄이긴 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매일 기도했다. 제발, 이번에는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절에도, 교회에도 갔다. 어디든 갔다. 제발 아이만 무사히 낳을 수 있다면 3개월, 4개월, 5개월 고비를 넘겼다. 배가 점점 불러왔다. 아이가 움직였다. 뱃속에서 발길질하는 게 느껴졌다. 눈물이 났다. 기뻐서 우는 건지 안도해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남편도 조금 달라졌다. 아이가 생긴다는 사실에 좋아하는 것 같았다. 가끔 내 배를 만졌다. 아들이면 좋겠다. 딸이어도 좋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10개월을 채우고 아이를 낳았다. 딸이었다. 작고 예쁜 딸. 아기를 안았을 때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살아 숨쉬는 생명. 내 아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0년을 기다렸다. 3번의 유산을 겪었다. 그 모든 고통 끝에 만난 아이. 내 딸, 우리 딸. 엄마가 꼭 잘 키울게. 고생시키지 않을게. 아이에게 약속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하겠다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나는 쉴 수 없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더 필요했다. 분유, 기저귀, 옷, 모든 게 돈이었다. 아이를 업고 장사했다. 등에 업고 옥수수를 팔았다. 아이가 울면 재웠다가 다시 일했다. 손님들이 아기를 보고 안쓰러워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을 데리고 장사를 하네. 돈을 벌어야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불쌍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강한 엄마였으니까 장사를 확장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았다. 아침에는 시장, 낮에는 학교 앞, 저녁에는 번화가. 쉬지 않고 움직였다. 돈이 더 많이 벌렸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나는 작은 가게를 얻었다. 드디어 길거리가 아닌 내 공간. 작은 가게였지만 간판도 달았다. 고향식품. 내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다. 가게에서 고향 특산물들을 팔았다. 옥수수, 감자, 고구마, 잡곡, 신선한 것만 정직하게 장사했다.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언니, 가게 생겼어? 축하해. 고마워요. 많이 와주세요. 가게가 잘 되며 돈이 모였다. 나는 그 돈으로 2번째 가게를 냈다. 그 가게도 잘 됐다. 남편은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았다. 가끔 가게에 와서 술값으로 쓰려고 돈을 가져갔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아이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다. 딸은 무럭무럭 자랐다. 예쁘고 똑똑했다.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다. 나는 딸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다. 학원도 보냈다. 피아노도 배우게 했다. 내가 못 해본 것들을 딸에게는 다 시켜주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 따뜻했다. 엄마 나중에 크면 내가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참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강한 엄마니까. 30대 후반. 나는 새로운 도전을 했다.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음식점을 차렸다. 고향 음식을 파는 식당. 옥수수국수, 감자전, 고구마순, 토속적인 음식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홍보도 못하고 간판도 작았지만 음식은 맛있었다. 정성을 다해 신선한 재료만 썼다. 입소문이 났다. 거기 음식 맛있더라. 손님들이 하나둘 늘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날도 생겼다.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했다. 손님을 맞았다. 설거지했다. 청소했다. 모든 걸 혼자 했다. 직원을 쓸 여유가 없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할 때, 그게 내 보람이었다. 돈이 모였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보였다. 숫자가 커질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건가. 딸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오니 나에게 반항하기도 했다. 엄마는 맨날 일만 해. 나한테 관심도 없어.
하지만 이를 줄일 수 없었다. 식당을 돌려 돈을 벌어야 했다. 딸의 학비, 생활비, 미래를 위한 저축, 모든 게 내 손에 달려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일 없이 지냈다. 가끔 식당에 와서 돈을 달라고 했다. 거절할 힘이 없었고 싸우기 싫어 나는 늘 돈을 줬다. 40대 초반, 큰 위기가 왔다. 식당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로 올렸다. 견딜 수 없는 금액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식당을 옮겨야 했다. 다른 곳을 찾았다. 작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임대료는 쌌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단골들에게 이사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멀어서 오지 못하는 손님들이 많았다. 매출이 뚝 떨어졌다. 걱정이 산더미였다.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잃는 건 아닐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봤다. 더 신선한 재료를 구했다. 메뉴를 개발했다. 전단지를 돌렸다. 발품을 팔았다. 몇 달 후, 다시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새로운 단골들이 생겼다. 여기 숨은 맛집이네요. 온라인에 후기가 올라왔다.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매출이 예전보다 더 늘었다. 나는 해낼 수 있었다. 그 경험으로 배웠다. 위기는 또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강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40대 중반. 첫 번째 식당이 안정되자 두 번째 식당을 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시작했다. 직원도 뽑았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고용했다. 가르쳤다. 내가 요리하는 법을, 손님을 대하는 법을. 직원들은 잘 따라왔다. 두 번째 식당도 잘 됐다. 나는 두 곳을 오가며 일했다. 아침에는 한 곳, 저녁에는 다른 곳. 쉬는 날이 없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다. 아니,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다. 내 일이 커지는 게 보였으니까. 몇 년 후, 세 번째 식당을 냈다. 이번에는 강남에 임대료가 비쌌지만 유동인구가 많았다. 도박이었지만 성공했다. 강남 사람들도 내 음식을 좋아했다. 3개의 식당. 직원들도 10명이 넘었다. 나는 작은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길거리에서 옥수수를 팔던 소녀가 이제 3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다. 통장에 돈이 쌓였다. 억 단위가 되었다. 처음 억을 만들었을 때 그 기쁨을 잊을 수 없다. 나는 울었다.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해냈어. 나는 할 수 있었어. 딸은 대학생이 되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학비가 비쌌지만 나는 기꺼이 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엄마, 고마워. 나 열심히 공부할게. 그래. 우리 딸, 하고 싶은 것 다 해.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번 돈으로 살았다. 때로는 화가 났다. 때로는 포기했다. 이제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나 혼자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50대 초반. 나는 큰 결심을 했다. 빌딩을 사기로. 식당을 하며 모은 돈. 그동안 저축한 돈. 대출까지 받아서 서울 한복판의 작은 빌딩. 부동산에 갔다. 빌딩 매물을 봤다. 비쌌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가치가 오를 거라고 믿었다. 계약했다. 손이 떨렸다. 도장을 찍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게 진짜인가? 내가 빌딩을 사는 건가? 빌딩을 받았다. 5층짜리 작은 빌딩. 낡았지만 내 것이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 그걸 보며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16살에 서울 올라와서 설거지하고 이어카 끌고 옥수수 팔던 내가 이제 빌딩 주인이 되었구나. 믿기지 않았다. 꿈만 같았다. 하지만 진짜였다. 내 손으로 일궈낸 현실이었다. 빌딩을 리모델링했다. 깨끗하게 고쳤다. 1층에는 내 식당을 넣었다. 나머지 층은 임대를 줬다. 월세가 들어왔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생겼다. 이게 부동산 소득이구나. 처음 알았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딸에게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었다. 부모님께도 생활비를 드렸다.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지금 빌딩 앞에 서 있다. 69살. 반백의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16살 소녀처럼 뜨겁다. 손을 뻗어 빌딩 벽을 만진다. 차갑고 단단하다. 진짜다. 이게 다 진짜다. 내가 이룬 것이다. 수고했어. 나 스스로에게 말한다. 빌딩을 올려다보니 내가 올라온 길만큼이나 높다. 아니, 내가 걸어온 길은 더 길고 험했다. 해가 진다. 노을이 진다. 아름답다. 서울의 노을. 오늘도 하루가 간다. 내일도 일어날 것이다. 일할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그게 내 삶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는 충분히 잘했다는 걸. 나는 자랑스럽다는 걸.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응원한다. 수고했어. 나 정말 수고 많았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빌딩에 불이 켜진다. 하나 둘씩 내 빌딩이 빛난다. 서울 밤하늘에 우뚝 서 있다. 나도 빛난다. 내 인생도 빛난다. 힘들었지만 아름다웠던 나의 삶.